그동안 오랫동안 명리학 책을 쓰고 수업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처음 입문하는 분부터 사주풀이를 원하는 사람까지 모두 도움이 되는 명리학 종합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볼까 합니다. 설명 중 의문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당 동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도움이 되시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멤버십은 해당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동영상을 듣고 있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 동영상 아래 댓글로 적어 주시면 그 다음 동영상을 찍을 때 그 댓글을 참고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명리학이랑 도대체 뭔가, 명리학이란 거는 도대체 뭔가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주풀이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설명해도 사주풀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설명을 한다 그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음양 설명하고 음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오행 이렇게 설명하고 오행은 상생 상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도를 말한다면 첫 시간에 이만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이만큼 하게 되고 네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기초 부분이 아주 탄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방법을 과거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명리를 수업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양하고 그 다음에 오행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른 설명을 하면 여기 설명할 때는 이 앞에 부분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 이 책을 열심히 반복해서 아주 체계적인 학습이 되고 거기에 이 동영상을 함께 들으면 확실한 명리학의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명리학이란 건 뭐냐, 명리학은 왜 배우는가. 사람들이 대체로 명리학이란 것을 사주팔자를 푸는 것이다, 사주팔자를 풀기 위함이다,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목표가 사주팔자를 푸는 것이고, 그러면 큰 목표는 뭐냐, 사주팔자를 푸는 것 말고 큰 목표는, 이거는 행복 추구라,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한 것이다. 사실은 초중고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이 이 행복 추구의 목표가 있습니다. 부귀를 노린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부귀를 얻으려고 하는데 언제 제가 부자가 됩니까? 언제 제가 뭐 권력을 얻게 됩니까? 이런 거는데, 부귀란 거는 이미 태어날 때 이제 정해져 버립니다. 부귀의 크기는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부귀의 크기, 제가 설명할 때는 그릇의 종류와 크기라고 말하는데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물이라든가 주변에 동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식물과 동물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종류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정해져서 언제까지 그렇게 가는가. 토끼로 한번 태어나면 중간에 토끼가 기린이나 호랑이로 바뀔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식물에는 채송화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식물도 있고 해바라기처럼 키가 큰 식물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 태어날 때 정해져서 끝까지 가는 거지, 채송화가 노력한다고 해바라기로 바꿔지거나 해바라기가 높게 서서 비바람에 흔들린다고 채송화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태어날 때 정해지면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있거나 아니면 요새 그 다이소 같은 데 있죠. 그런 곳이나 또 철물점도 있습니다. 철물점 속에 물건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다이소에도 참 물건들이 많죠. 대형 마트에도 그 종류, 크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은 언제 그 모습으로 정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노력한다고 다른 물건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기가 커지거나 적어지는 않는다. 이미 정해진다. 그래서 타고난 자기 본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걸 우리가 흔히 분수를 지킨다고 하죠. 자기 분수를 알면서 살아가면 좋다. 그래서 명리학은 결국 뭐냐? 이미 태어날 때 자기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정해지니까 그 크기와 종류를 알아가지고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운의 흐름, 오늘은 명리학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이란 것이 있죠. 그래서 해바라기로 한번 태어났다. 이미 태어나 버렸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해바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겪게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다. 해바라기는 꽃을 피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겠죠. 사람도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화려한 꽃을 한번 피우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있다. 바람이 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자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봄에 꽃이 필 것인가? 겨울에 노력한다고 꽃이 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해바라기는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는 씨가 된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꽃이 되고 씨가 되고 이것은 계절의 흐름을 운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운에 의한 것이지 해바라기는 노력이 아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리학이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운의 흐름에 따라서 타고난 본 모습, 그릇의 종류와 크기.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부엌에 이제 많은 그릇이 있죠. 그래서 부엌에 있는 그 많은 그릇들은 언제 그 모습이 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한다고 다른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가. 동물, 식물 아니면 뭐 부엌에 있는 그릇처럼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죠. 그래서 노력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그릇의 종류와 크기, 본분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명리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하다. 편안한 삶이 바로 행복이다. 부귀가 큰 사람들이 검찰, 경찰, 감옥 이곳을 드나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수모를 당한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는가, 행복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그릇이 작은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을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올 줄을 안다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명리가 추구하는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앞의 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흔히 자기 운명을 어떻게 고쳐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은 절대 고칠 수 없다.
이 운이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이 변화와 같다.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개운할 때 이 개자는 고칠 개자가 아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칠 개자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운을 고쳐줄게 하면서 뭔가 요구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개운이란 말은 나의 다가오는 운을 열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가을이다 그러면 앞으로 겨울이 올 테니까 겨울을 대비한다. 그 운을 열어간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온다. 그러면 또 다시 봄을 대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이 오는데 여름 옷을 입어버리고 봄이 오는데 가을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욕심이라고도 하고 자기의 분수를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명리학이란 거는 큰 의미로 뭐냐. 태어날 때 정해진, 태어날 때 정해진다. 태어날 때 정해진 각자의 그릇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대형 마트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의 종류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죠. 같은 컵이라 해도 다르다. 마트에 가서 술의 종류를 본 적이 있는데 술 코너가 있죠. 근데 정말로 종류와 크기가 이제 다양하다. 그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끝까지 이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각자에게 시간표다.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뭐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표다. 그 시간표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를 지키면 사람들이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표를 지키면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학년 1반이다.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2학년 1반이다. 그럼 그 시간표가 있죠. 무슨 회사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표를 지키면 질서가 유지된다. 결국 내 사주팔자의 시간표를 지키면 내 삶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어느 학교에 2학년 1반 시간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친구가 있는 2학년 3반의 시간표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내 삶의 시간표, 사주팔자, 운의 흐름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도 혼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혼란을 겪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살려면 내 시간표를 알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화면이 아주 어지럽죠. 원래 제가 칠판에 수업을 할 때도 다 쓰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또 나만의 그릇 종류와 크기로 알고 어떤 분들은 아주 체계적이고 색깔을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주 상담할 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칠판에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아이패드로 처음 이렇게 수업을 해보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제가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는데 아주 어설픕니다. 아이패드 사용법도 잘 모르고 애플 펜슬 지금 사용법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불러놓은 것도 그때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명리학 책을 쓰고 수업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처음 입문하는 분부터
사주풀이를 원하는 사람까지 모두 도움이 되는 명리학 종합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볼까 합니다.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당 동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도움이 되시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멤버십은 해당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